일상의 모든 것을 분석하다 마이너스 분석실의 서반장. 홍반장. 진반장입니다. 얼마 전에 왕가희 감독의 유명한 영화 화양연화가 재개봉을 했었는데요. 저희 세 명이서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양연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둘의 의상이 아주 화려해. 마치 화양연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매한 치파오인 것처럼. 네, 이거는 샹하이 여행을 갔다가 구매한 치파오인데 원래 이렇게 반팔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가디건을 위해 입었어요. 난 심지어 나시예요. 서원장은 어떻게 샀어 그거? 나 이거 한 15년 전에 대만 여행 갔다가 그 가게에서 너무 예뻐갖고 진짜 그때 큰 돈 주고 샀었어. 너무 거든. 고급스러워요. 약간 진짜 영화 속에서 장만옥이 입었던 거. 제 건 좀 약간 싸구려 느낌이 나는데 기성품 느낌? 이거는 정말 약간 맞춤 느낌. 이런 걸 사실 입을 일이 없잖아. 뭐 어디 가서 입겠어. 우리나라가 뭐 파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거의 방치돼 있다가 갑자기 이거 리뷰할 때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꺼내갖고 이거를 오랜만에 15년 만에 입은 것 같은. 잘 어울려요. 둘의 의상을 보면은 그냥 그 화양연화 안에서의 장만옥이 거의 패션쇼를 하듯이 치파오가 너무 예쁜 게 계속, 많이 나왔어. 전환이 되잖아. 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조위처럼 그런 중공군인데? 정장을 딱 차려 입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이제 정장이 맞는 게 없어. 이제 나이 40이 되다 보니까 살이 좀 찌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좀 그래도 중국스러운 그나마 양조위와는 이미지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의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의상에 힘을 입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이 옷을 산 게 그때 화양연화 때문에 너무 치파오 갖고 싶어서 대만에서 발견하자마자 샀었어. 그렇구나. 너무 예쁘잖아. 정말 의상이 미쳐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그때도 보면서도 진짜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화양연화가 미장센이 아름다운 영화로 진짜 유명한데 그 미장센에 크게 한몫하는 게 이 치파오 의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색감과 더불어 가지고 주변의 오브제뿐만이 아니라 배경, 그 공간의 색상들을 다 세밀하게 정한 느낌이 들긴 하잖아.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의상이니까 치파오도 그냥 중국 전통 그런 걸 표현하려고 입은 건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개화기 여성들이 양장을 입었던 것처럼 영화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첸 부인도 비서로 일하고 회사도 다니고 좀 신여성 같잖아요. 그렇게 신여성들이 치파오를 입었었대요. 그게 중국에서는 오히려 문화 대혁명 때문에 전통 의상 이런 것조차도 도외시되고 폐지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서양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홍콩이나 대만 이런 지역에서는 서양식으로 좀 개량된 이 치파오가 되게 유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극중의 신여성 같은 직업을 가진 커리어 우먼인 첸 부인이 이렇게 화려한 치파오를 계속 입고 나오는 거래요. 이야기 구조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 이사 와서 이웃이 된 남녀 그리고 그 남녀의 각 배우자들이 불륜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아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둘의 애틋한 감정이 점점 싹 트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먼 훗날 만약에 우리 이 영화도 리뷰를 했었잖아. 그 영화를 보면 두 인물에만 집중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등장인물은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 간혹 가다가 진짜 너무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등장인물을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따라가야 되는데 등장인물은 또 기억을 하고 싶은 거야 이름을. 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근데 이 화양연화는 그냥 차우와 첸부인 둘의 이름만 기억하면 돼가지고 편하게 봤었던 것 같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도 그 둘이 사랑했던 그 찬란한 젊은 시간에 대한 묘사라면 화양연화야말로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꽃 같았던 그런 좋은 시간? 흘러간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시간에 대한 영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한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영화를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야? 첫인상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색감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보통 왕가이 영화의 특징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박찬욱 감독님처럼 홍콩 영화 엄청 많이 개봉했었을 때 그때 비디오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 그럼 대부분이 왕가이 영화가 많잖아. 그나마 쉬운 거였어.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영화 중에서 왕가이 감독 영화가 너무 어려웠기 그렇지.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화양연화가 어떤 스토리라인과 그런 걸 좀 따라가기도 쉬웠고 주인공 두 사람의 그 비주얼이나 미묘한 분위기,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갖고 재밌게 봤었던 영화야. 진반장은 어땠어? 영화가 개봉이 2000년? 2002년경. 뭐 그 정도인데 그때도 뭔가 봤을 텐데 아버지가 워낙 이런 홍콩 영화 이런 거 좋아하셨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예쁜 영화를 봤다 이런 건 있지만 잘 기억을 못했다. 근데 이제 내가 20대가 되고 나서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와인을 한 잔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서 와인과 참 어울리는 영화다 이러면서 봤거든. 너무 예쁘고 특히 나는 또 전통 의상 이런 거 좋아하니까 치파오가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봤었던 이미지가 너무 예쁜 영화라는 기억이 나고 서반장이 말한 것처럼 왕가이 감독이 워낙 미장센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지만 그동안은 스토리라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다가 이 화양연화를 만들고 나서 비로소 인정을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 미장센도 훌륭한데 스토리도 훌륭하다 이러면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된 그 영화라고 하더라고. 나도 비슷한데 첫 번째 봤을 땐 우와 장만옥 진짜 예쁘다. 두 번째 봤을 때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하네. 어렸을 때 봤으니까 뭐 미장센이니 뭐니 이런 용어들도 내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상황이었기도 했는데 그때 이야 이렇게 색칠이 잘 돼 있어 이 영화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었던 것 같아. 근데 요번에 세 번째 보는 거였거든. 극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였고 더군다나 이제 4K로 리마스터링 되어 있는 영화를 우리가 봤잖아. 극장에서 또 보니까 그때 느꼈던 느낌, 장마독이 더 예뻐진 것 같고. 근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진짜 눈이 특히 엄청 맞아. 초롱초롱하면서 그 까맣고 동그란 눈이 너무 예쁘더라. 장만옥만 따로 포토샵 처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난 사실 장만옥이 약간 좀 요새 미인보다는 예전 미인형이고 눈곽이 있어서 약간 아줌마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어 이번에.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어. 색칠도 뭔가 더 유려하고 화려하게 된 느낌. 그런데다가 극장에서 또 보니까 스토리라인과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전에는 뭔가 비주얼에 집중해서 내가 영화를 봤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세 번째 보는 거니까 극장에 보러 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봤던 화양연화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야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근데 요번에 딱 극장을 가서 봤더니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비로소 좀 이해가 됐달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봐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 그 한 세 가지가 딱 나한테 느껴지는 인상이었어. 어떻게 보면 극중 나이가 우리랑 좀 비슷할 것 비슷하지.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비로소 이해가 됐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첫 번째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장센이잖아. 그 미장센이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 나는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좁은 골목에서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슬로우 모션 되면서 그 장면이 난 항상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오마주를 많이 하잖아. 더글로리에서도 나왔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뇌리에 팍 박혀갖고 어떤 장면이든 다 캡처해놓으면 포스터가 될 것 같은? 맞아. 붉은색, 초록색, 주황색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느껴져가지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다 그림이야. 버릴 게 없어. 미술 감독이 진짜 변태적이었대. 엄청 디테일 진짜 하나하나.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의상에 집중을 해서 평을 하자면 그 미장센에 되게 의상이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치파오가 21벌, 22벌 이 정도 되게 많이 사용됐대. 그런 거 보면 chen 부인이 갑부였나? 그 미술 감독이 그걸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10벌은 종이 소재 천으로 만들었대. 영상에서 보이는 그 텍스처 특유의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런 비단 살리고자 느낌 말고 뭔가 어떤 그러니까 다른 빳빳하게 서진 걸 하고 느낌이라든지 싶었나 뭐 이런 게 있거든. 어.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또 그거를 소화한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그 몸매. 그 진짜 보면 바비 인형한테 옷 입혀놓은 것 같잖아. 감탄이 절로 나오지. 그냥. 근데 실제로 종이 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인형 옷 입히기 같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촬영지가 홍콩이 아니라 캄보디아였다면서. 맞아. 그 국수 골목? 그게 어. 또 캄보디아였다고도 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조화가 일단은 너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대비가 굉장히 있잖아. 그 대비를 이용한 연출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 둘이 있으면 좀 행복한데 우리가 이어지는 게 맞아라고 끊임없이 또 첸 부인은 의심을 하고, 차우는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그걸 이제 그 명함을 통해 가지고 나는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이제 화사했다면 그게 그냥 멜론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둘의 감정을 조금 더 대비감 있게 그 미장센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는 느껴져 가지고 조금 더 그 감정으로 내가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였거든. 명함과 색채 대비가 진짜 강렬하긴 하지. 음. 호텔 복도 이런 데 막 붉게 커튼 쫙 돼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빠져드는 그런 또 불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붉은색 그런 대비도 그렇고, 나는 또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차오가 혼자 막 담배 피는데 그 담배 연기가 뭉게 막 올라오는 그게 사무실에서 있잖아. 어둠과 그 하얀 연기 이런 대비,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또 같이 배를 타고 가자고 티켓 하나 더 있으면 나랑 갈래요? 하고서는 근데 결국 오지 않고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차오가 문을 열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때 까맣게 됐다가 이제 복도가 나오고 그 뒤에서 첸 부인이 또 들어오고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완전히 블랙 화면이 됐다가 색채가 나왔다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대비가 있으면 확실히 그 인물들의 집중이 저절로 되게 되고, 그 인물들의 감정에 좀 더 이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누가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영화가 어두침침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확실히 집중을 좀 이끄는 요소로서의 그 대비감이 그 영화에서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아직까지도 세련되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색채 대비, 명암 대비에서 오는 그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리고 치파오가 진짜 화려한 무늬와 여러 가지 컬러가 쓰여지는데 갈수록 점점점 녹색 톤이 많아지고, 차오가 싱가포르로 떠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완전 초록색 옷을 입고 있거든. 근데 중국에서는 초록색이 약간 불륜의 상징이래. 그래서 점점 그 둘의 감정이 절정으로 갈 때 초록색 옷을 입힌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색깔의 선택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하나하나 있었던 것이 뒤늦게 찾아보고 한 거지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착장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깊어지는 거를 느꼈을 것 같아. 그게 중국에서 초록색 모자를 썼다 그러면은 불륜 당했다 약간 그런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거에 아마 불륜이라는 사고방식이 박혀 있을 거야, 중국 사람들한테는. 미장센을 만드는 요소로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영화가 전반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연극처럼 맞아.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크게 보면 차우와 첸 부인이 거주하는 집, 각 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국수를 사러 가는 골목, 둘이 만나서 뭔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골목. 그러니까 뭐 비를 피하려고 잠시 서 있던 그 골목 있지? 그 그리고 골목. 택시 안. 택시 안. 이 공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나는 뭔가 연극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좁아. 뭔가 탁 트인 거는 마지막 장면에 앙코르와트 나오는 거 외에는 다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좁은 공간이니까. 그 관계의 특수성을 또 공간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아. 둘한테 허락된 그치.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근데 그 좁은 공간 좀 벗어나고자 차오가 호텔방을 빌리는 거잖아. 맞아. 둘이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필은 핑계지. 그래서 그 공간이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공간들이 좀 반복적으로 순환돼서 나오는 그 구조도 나는 굉장히 흥미로웠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연극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구성이나 연출 방식이 이 영화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거든. 두 사람의 연기가 나는 너무 좋았는데 확실히 양조위가 왜 눈빛 연기로 유명하잖아. 쳐다보기만 해도 서사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눈빛을 영화관에서 한가득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었어. 나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영화관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역시 좋은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좀 느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대사가 그렇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그 말없는 표정과 그런 눈빛만으로 서사를 전달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틋함 때문에 난 너무 마음이 좀 아픈 거야 볼 때. 좀 둘이 적극적으로 잘 됐어도 됐을 것 같지만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연기가 나는 참 좋아서 이 영화가 더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연기는 둘이 너무나도 잘 검증된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완벽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촬영했을 때가 둘의 나이가 30대 한 후반 정도니까 완전히 전성기 시절이지. 그 영화의 제목이 화양연화, 가장 꽃같이 좋았을 때잖아. 둘의 연기도 가장 꽃을 피울 때의 연기를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좀 찾아보니까 연기할 때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영화에서는 정말 더함도 덜함도 없는 딱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연기가 탄생했지? 좋은 대본이 받침이 됐나 했는데 대본이 없었다 그러더라? 그 홍상수 감독처럼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써가지고 그때그때 얘기하고 찍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왕가희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배우들을 먼저 모아놓고 이야기를 그제서야 생각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대. 해피투게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양조위랑 장국영이 나왔던 영화. 그 영화 촬영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했대. 아르헨티나. 가기도 엄청 힘든 곳. 거기에 배우들을 다 불러놓고 한 달 반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날의 감정,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왕가희 감독이 그때부터 천천히 고민하니까 배우들이 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대. 근데 그때 이제 왕가희 감독이 생각을 해내면서 찍어가는 방식이 좋은 결과로 항상 나오니까 배우들도 엄청 신기했다는 거야. 특히나 양조위는 왕가희 감독이 페르소나라고 불리기도 하잖아. 여러 편을 작업을 했는데도 양조위는 여전히 그 작업 방식이 적응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배우라고 하면 대본을 받아보고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뭔가 자기 나름으로도 준비를 해가고 배우들끼리도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장만옥이 양조위한테 가가지고 좀 감독한테 얘기 좀 해보라고. 난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왜 이거 도대체 나한테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했대. 그래서 양조위는 또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다려봐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야.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배우들이 확실히 대응하기가 힘든 작업 스타일이긴 해. 내가 진짜 배우로서 생각을 해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제2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앞으로 이 행동의 목적과 의미를 파악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인물인지 모른 채로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 거의 즉흥극인 것처럼 제작을 했고 배우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연기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감독의 지령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그 즉흥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고 라이브를 보는 것처럼 구현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였어.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제작 방식이 서로의 배우자의 사건으로 인해 이 둘이 자꾸 마주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그건 사고잖아. 그 사고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했지만 빠져들게 되는 그 마음. 어느 시점인지도 모르게 서로에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계산한 연기가 아닌 맞아. 그런 좀 즉흥적인 감정의 변화를 묘사하는 데는 좀 더 적합한 제작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근데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어. 근데 재료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 필요했던 거야. 요리사도 좋고 재료도 좋으니
아, 배우가 별로였으면 아마 왕가의 감독도 완벽한 대본을 써서 줬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왕가의 감독이 새로운 얼굴들로 영화를 만들진 않는 것 같아. 주로 양조위 배우가 많이 나오잖아. 내 작업 방식을 100%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양조위 배우랑 왕가의 감독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게 그 중경사님 영화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건 진짜 볼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냥 양조위만 나오면 아 내가 이걸 보려고 봤지라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왕가의 감독의 미장센과 딱 맞아떨어지는 배우고 그걸 잘 표현해내는 배우가 아닐까 싶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 배우들이 개연성을 만들었다. 그만큼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지. 그런 얘기들을 항상 양조위가 듣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좋은 배우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화양연화 칸에서 공개됐잖아. 근데 칸에 제출하고도 계속 뭘 좀 추가로 찍고 편집하고 그랬대. 그래서 거의 공개될 당시에 가편집 본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거였는데 양조위가 칸에서 이걸 처음 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찍으면서도 뭘 찍고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대작이 탄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2016년인가 BBC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2위에 선정됐더라고. 그만큼 정말로 배우들이 연기가 최절정에 있을 때 찍었던 영화였다. 배우들이 정말 위대한 배우였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였어. 그럼 이제 이야기 자체로 넘어가서 사실 이 지점인 것 같거든. 이 영화가 시사하는 건 아름다운 불륜이란 있을까? 라는 부분. 그 캐릭터들을 이해를 해 나아가면서 영화를 봐야 되잖아. 그럴 때의 어떤 느낌이었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쟤네들 바람 피는데 맞바람 좀 피면 어때? 그런 생각? 그 후반에 둘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 보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좀 거리를 둬라 소문이 날 것 같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잖아. 그래서 좀 억울했어. 왜 쟤네는 모르고 아무 말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했지. 나도 싱가포르 같이 갔으면 했어. 이어졌으면 했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찾아가긴 했잖아. 근데 엇갈렸지. 그게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 몰입했다 여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배우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추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첸 부인은 아이와 함께 남편 없이 산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긴 하잖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우랑 만났어도 되는 거 아닐까? 약간 그 생각, 나도 그 안타까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 단순히 둘의 감정을 불륜으로 여길 것이냐? 그 이전에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한 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됐어. 불륜이라고 하기엔 사실 둘이 되게 조심했잖아. 지킬 거 지키고 그런 면에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사랑이 꼽힌 거기도 하지만 네 말 맞다나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다음에 차오도 자기 꿈을 펼쳐가면서 글도 쓰고 첸 부인은 또 자신의 존재를 좀 인정받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그 두 사람이 훨씬 더 잘 맞는 짝인데 그렇게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안타까웠던 거지. 근데 극 중에서 보면은 뭐 해석의 여지는 되게 분분하긴 하겠지만 한 번 둘이 선을 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를 첸 부인이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니까 의도된 장면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감정의 고조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떨어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 남녀의 감정이라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만나 뒷일은 모르겠어
라는 자세로 만나기보단 진짜 이들이 좀 어른의 연애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게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당장 그 부분을 또 나는 잘 보여주는 게 첸 부인이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불륜이잖아. 그래서 항상 뭘 주문할 때 2개씩 선물을 사고 똑같은 걸로 그렇게 하잖아. 그 일을 첸 부인이 다 비서로서 해주고. 근데 그 회사로 걸려온 그 차오의 전화를 사장님이 한번 받잖아. 그리고 나서 뭐 전화 왔었다는 걸 전해줄 때 그의 눈빛이 되게 좀 싸늘하다고 난 느꼈다. 사장님이 첸 부인을 대하는 게 너 바람 피는구나 약간 정죄하는 그런 눈빛. 그래서 자기도 바람 펴놓고 남자인 자기가 피는 건 괜찮고 첸 부인이 외간 남자한테 찾는 전화가 오는 거는 잘못된 거인 것처럼 하는 게 거기서 딱 느껴졌단 말이야. 그 시대에는 그게 용납되지 않았던 거겠지. 특히나 그 둘의 관계에서 밀어내는 건 계속 첸 부인 쪽이었잖아. 차오는 계속 다가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첸 부인도 그런 사회적인 규율을 먼저 떠올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시대적 환경이 우리를 제약하게 만들어. 더군다나 나는 여자로서 지켜야 되는 규율이 너보다 하나가 더 있어 라는 느낌으로 좀 밀어낸다라는 생각이었어. 그걸 보면서. 보면 차오는 훨씬 더 자유로웠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도 차오한테는 잔소리 안 하고 첸 부인한테만 잔소리를 했고, 만약에 이 시대적 배경이 60년대가 아니고 90년대, 2000년대만 됐었어도 좀 더 첸 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오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60년대면 6.25 전쟁 직후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자가 바람을 핀다? 또는 이혼을 한다? 라는 건 엄청난 사고였겠지. 그래서 난 또 의상 얘기로 돌아가서 그 첸 부인이 진짜 흐트러짐 없는 그 올림머리와 엄청 화려한 정말 꽉 끼는 치파오를 입고 항상 꼿꼿하잖아. 그게 또 어느 정도 그녀의 상황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해. 그 시대적인 여성에게 기대되는 항상 그 국수를 사러 그 골목을 갈 때도 예쁘게 입고 치파오 입고 가잖아.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엄청 협소하고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그 계단을 항상 힐을 신고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펴지도 못하는 치파오를 입고 항상 오르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구됐던 어찌 보면 꽃 같은 현숙한 아내상을 몸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그녀의 정신과 외양에서 다 나타난 거겠지. 근데 그 옷만 봐도 너무 가혹해, 여자에게. 근데 너무 예뻐. 예쁘긴 한데 나 지금도 나 지금 배에 되게 힘을 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마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존재했을 텐데 어떡하냔 말이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대적인 환경, 상황이 나는 감독도 되게 안타깝게 여겼던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요번에 특별판에서 9분짜리 짧은 단편이 엔딩 크레딧 이후에 공개가 됐잖아. 그 단편은 왕가희 감독이 무조건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뭐 OTT든 블루레이든 이런 데 절대 공개할 생각이 없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였기도 했지. 9분짜리 그 단편에서 나오는 상황이 조금은 규율이나 법칙에서 해소된 둘이 만나는 장면이었다라고 난 또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감독도 그 시대상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 둘의 얘기는 비록 아니지만 같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두 남녀,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2000년대 초반으로 탁 점프해가지고 둘이 나오는데 오히려 단편 안에서는 여자 캐릭터가 더 적극적이고, 화양연화에서는 불륜녀라는 걸 눈치채고도 옆집 가서 그냥 오늘 출근 안 했네요 하고 뭐라 못하잖아. 근데 얻어맞지만 불륜녀 찾아가는 상황이었지. 맞아. 찾아가서 한 대 머리채 잡고 온 것 같은 상황이었지. 와서 그 양조위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술 먹기도 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캐릭터로서 더 그려지고 오히려 양조위가 그 모습을 관망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긴 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대상에 또 연결지어서 현대에 어떻게 이 둘을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그 왕가희 감독이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은 팬들을 위한 현정 영상처럼 약간 해피엔딩 보여주는 그런 장면 만들어주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 그런 면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나는
안 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뭐 확실히 두 사람이 극 중에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여운이 더 있어서 영화를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 휴지 대신 입 닦아주는 장면이 그치, 술 취한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돼서 양조위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망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요새 감수성은 좀 아니지. 그 점에서 좀 안타까웠지만 둘이 이어지는 걸 보는 면에서 있어서는 좀 좋았다. 나는 그냥 단편 필름이랑 그 전에 화양연화에서의 캐릭터와 동떨어져 있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생각,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불필요했다라고 보여지진 않더라고. 아니면 또 다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그럴 수 그 두 있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뭐. 그 9분짜리를 먼저 찍은 거래. 어. 원래는 이걸 한 3부작? 뭐 시리즈처럼 생각해서 그 편의점 에피소드를 찍고 그 다음에 화양연화를 찍었는데 이게 뭔가 좀 되게 작업이 잘 되면서 이게 장편이 돼서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중간에 어디 또 영화제인가 어디서 특별 공개했다가 이번에 또 감독판에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 왕가의 감독은 약간 얻어 걸리는 쾌감 때문에 자꾸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건가?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너무 근데 좋은데 뭔가 다 생각은 있는 것 같아. 첸 부인의 그 캐릭터와 양조위 캐릭터, 그러니까 장만옥과 양조위 캐릭터가 그 아비정전에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화양연화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차오가 계속 쓰던 소설의 이름도 그렇고 그 둘이 미래를 즐기던 호텔방 번호가 2046이잖아. 그 2046이 영화로도 있잖아. 그 영화에도 그 둘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같은 이름으로 캐릭터로서.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시리즈 3부작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과거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어벤져스 그 세계관? DC 유니버스 이런 것처럼 왕가의 유니버스 그런 거를 이미 그때부터 만들었던 거지.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영화를 찾아보면 더 재미는 있겠다.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아비정전은 봤는데 2046을 못 봤거든. 나도 그거를 2046을 좀 못 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만약에 왕가의 작품 좀 최근작 길게 보고 싶으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작한 왕가의 감독의 드라마가 있거든. 그것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왕가의 감독의 미장센처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 그래서 아직 나도 보진 않았는데 1990년대 상하이 배경이라고 하니까 그걸 봐도 좋을 것 같아. 또 엄청 화려하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아보진 않았지만 8, 90년대의 상하이 내진 홍콩의 분위기가 주는 향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갖게 하는 진짜 이상한 영화야. 시절도 그렇지만 가본 적도 없는 곳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홍콩 안 가봤거든. 상하이는 나도 안 가봤지만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향수가 불러일으켜져. 맞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홍콩 여행을 가서 영화에 나왔던 장소들 투어하는 거 있잖아. 나도. 그거 꼭 해보고 싶어. 나도. 그 장소에 가보고 싶어.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영화 추천할 만해? 난 완전 추천.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서 다시 봤음에도 전혀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N회차 해야 된다. 한 번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 봐도 너무 좋은 영화다. 그냥 집에 이렇게 틀어놔도 그냥 좋아.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다가도 한 번씩 보면 그냥 그 장면이 되게 예쁘거든.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약간 배경화면으로 틀어놔도 되게 좋은 영화야. 좀 옛날에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해서 요번에 또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나처럼. 그때 그 나이 때 느꼈던 감정과 현재 나이에 보고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르고 또는 뭔가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난 느꼈기 때문에 N회차를 강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화양연화를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화양연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